챕터 5 부의 네 번째 원칙 전문 지식. 지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입니다. 일반 지식의 경우 얼마나 다양한 분야를 방대하게 알고 있든 부의 축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지닌 지식들이 일반 지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큰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지 그 지식을 활용하고 체계화하는 것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부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속에 그 지식을 녹여내어 체계화시키고 현명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잘못 믿어왔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명확한 실천 계획 속에 그 지식을 녹여내고 확고한 목표를 향해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는 중요한 고리가 빠져 있습니다. 지식을 습득한 후에 학생들이 그 지식을 녹여내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체계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헨리 포드는 학교를 다닌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헨리 포드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우를 범합니다.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은 헨리 포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에듀코에서 파생된 단어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끌어내어 확장시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은 단지 풍부한 일반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타고난 능력을 개발시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헨리 포드가 바로 이 단어가 갖는 정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시카고의 한 신문사에서 헨리 포드가 무지한 평화주의자라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기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신문사 측 변호사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헨리 포드를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제조에 관련된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신문사 측 변호사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헨리 포드는 맹렬한 질문 세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베네딕트 아놀드라는 인물이 누구죠?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영국에서 총 몇 명의 군인들을 파병했는지 아시나요? 등과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에 헨리 포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국에서 정확히 몇 명의 군인들을 파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파병된 군인 수에 비해 영국으로 되돌아간 군인 수가 극히 적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공세에 신물이 난 헨리 포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불쾌한 마지막 질문을 한 변호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바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꼭 알아야만 한다면 내 책상에 일렬로 놓인 버튼들 중 하나를 눌러 그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할 때면 언제든 호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러한 잡다한 상식들을 내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하는지 답해 주시겠소? 그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훌륭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 답변으로 그는 변호사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자신의 실행 계획 속에 그 지식을 녹여내어 어떻게 체계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아는 것을 뜻합니다. 헨리 포드는 그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통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언제든 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미국 최대의 재력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지식들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망을 부로 전환시킬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에 대한 대가로 제공할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철강 재벌인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은 철강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딱히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철강 제조와 마케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은 그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물론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 파워는 전문 지식을 녹여내어 훌륭하게 체계화하고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식 그 자체가 부의 축적에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거대한 부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지금 그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토마스 에디슨은 일생 동안 단 3개월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육 수준은 절대 부족하지 않았으며 큰 부도 축적하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정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문 지식 그 자체는 그저 어디에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한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찾아 자신의 실행 계획 속에 그 지식을 녹여내어 어떻게 체계화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명확한 실천 계획 속에 그 지식을 녹여내고 확고한 목표를 향해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됩니다.